안녕하세요, 청소년 기자 여러분. 어느새 길거리에 따뜻한 뽀글이 외투를 입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코로나19도 전 세계적으로 더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 더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냉전이 끝난 후에 전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 선거인 만큼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어 왔는데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치와 대표자를 뽑는 선거 제도에 관해서 간단히 알아야겠죠. 미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누구누구 대통령이라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영국이나 캐나다, 일본 같은 이런 나라들은 총리나 수상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지도자를 부르죠. 우리와 미국과 다르죠. 이 정치제도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뽑는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우리의 대표자를 직접 뽑습니다. 바로 직접 선거제도라고 하죠.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지에 대해 알아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607년에 버지니아 주의 당시 영국 왕의 이름을 딴 제임스타운이라는 마을이 건설됩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1775년 독립전쟁을 시작했던 때까지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독립전쟁은 지금 미국의 동부 지역에 있는 이쪽 지역이죠. 동부 지역에 있는 13개의 주들이 힘을 합쳐 일으킨 전쟁이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1783년 비로소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때 미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자, USA라는 나라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애초에 한 나라 한민족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와는 그 시작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13개의 주들은 각각 조금씩 다른 것들을 원했고요. 우리나라처럼 국민 한 명이 모두 공평하게 한 표씩을 행사해 대통령을 선출한다면 인구수가 많은 뉴욕주라든지 버지니아주, 매사추세츠주 같은 이런 인구가 많은 주의 대표자가 항상 대통령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선거인단 제도고요. 그때 만들어진 제도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거인단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인단은 각 주마다 2명이 자동으로 배정이 되고요. 아무리 인구가 적어도 최소한 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 선거인단 수는 그 주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수를 합산하여서 정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4천만 명이나 되는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요. 상원의원 2명, 하원의원 53명, 총 55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게 되고요. 인구가 5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와이오밍주 같은 경우는 2명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1명, 그래서 총 3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승자 독식 구조라는 방식 때문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A, B, C라는 세 주가 있습니다. 이 세 주 유권자 수를 각각 1천만 명으로 같다고 상정을 하고요. 그러면 위에 알아볼 것처럼 각 주의 상원의원 2명씩과 하원의원 13명씩 총 15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주마다 15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대통령 후보는 후보 X와 후보 Y로 2명의 후보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A주 같은 경우는 후보 X에게 단 Y보다 한 명이 많은 500만 한 명이 투표하게 되고
후보 Y에게는 한 명이 적은 499만 9,999명. CG도 마찬가지로 같은 숫자로 이렇게 투표를 한다고 상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B조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후보 X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단 한 명의 유권자만 후보 X에게 투표하게 되고 후보 Y에게는 나머지 999만 9,999명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두 합계가 1000만 명씩 이루어졌죠? 그리고 지지 후보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A주에서는 후보 X가 더 많은 표를 얻어서 후보 X가 지지 후보가 되고요. B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후보 Y가 지지 후보가 되겠죠? C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X가 더 많은 표를 얻어서 후보 X, 얘만 후보 Y가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총 득표수를 계산해보면 후보 X는 딱 1000만 명에서 3명이 더 많을 뿐이에요. 근데 후보 Y는 2000만 명에서 3명이 부족한 이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후보 Y가 후보 X보다 2배 더 많은 지지를 얻어요. 하지만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는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지지 후보가 후보 X와 후보 Y와 후보 X로 결정된 이상 각 주에 있는 15명씩의 선거인단을 독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 X는 단 1000만 표를 얻어도 30명의 선거인단, 후보 Y는 2000만 표를 얻고도 단 15명의 선거인단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전달되지 못하는 시스템적인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미국의 선거제도는 우리와 다른 여러 가지 방식들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혼란을 보면 민주주의란 것이 그 제도의 완벽함보다 사람들의 민주적인 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